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보이스피싱처럼 SNS를 통한 사이버 사기 피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사건 사실 확인원 발급과 간이 신고로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반 사이버 사기는 간이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정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사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범행 통장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둘째는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일반 사이버 사기는 신고 시 수사관에게 지급 정지 요청 공문을 은행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개인이 제출하는 사건 사고 사실원만으로는 지급 정지를 하지 않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지급 정지 요청 공문이 있어야만 지급 정지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문 발송을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화나 문자로 상대방이 금융기관 대출 사기, 검찰 등 공공기관, 지인, 자녀를 사칭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최근 통장 협박, 즉 일반인의 통장에 돈을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신고하고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금전을 갈취하는 협박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범죄로 중고거래, 앱을 통한 물품 사기, SNS로 알아왔던 상대방이 갑자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금전을 송금한 경우, 또 부고 문자, 요금 통지서를 클릭하고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금전이 빠져나간 경우, 쇼핑몰 물품 구매 알바, 댓글 알바, 주식 투자 등 각종 투자 리딩방 사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종류의 피해를 보았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조치해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실하다면 경찰서 강력팀 24년 현재 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사이버팀이 아닌 강력팀에서 담당해 방문하여 신고하고 즉시 사건 사실 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간이신고 절차를 통해 지급 정지가 가능하며 간이신고 후 3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경찰에 사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입금한 시각의 초 단위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즉시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내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고 112에 피해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진술 후 금융기관에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 제도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인데요. 이미 올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이름은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대면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본인도 모르게 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증하면 은행이 그에 대한 일부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입니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에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이는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이나 해당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은행의 책임 분담 기준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되고 배상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실제로 2020년에는 한 피해자가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의해 850만 원의 예금을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은행에 자율 배상을 신청해 127만 원을 배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단순히 피해 환급금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배상 제도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간편 송금을 악용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8월 28일부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토스뱅크 등 간편 송금을 통한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해 더 빠르게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금융회사와 간편 송금 서비스 제공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와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제도로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겠는데요.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는 의심스러운 거래나 사고 발생 시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서비스로 주로 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로 활용되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는 고객이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은행이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알아두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은행 단체 통장을 활용한 계좌 이체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기는 부동산 계약 시 발생했으며 중개업자가 단체 통장을 이용하여 집주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을 직접 만나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정보들도 잘 숙지하시고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꼭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